첫소리가 내린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이야기 할매댁 마당에 아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어제는 저승강 이야기였지. 오늘은 다른 이야기다. 저승이 아니라 이 세상 이야기야. 그런데 어쩌면 그게 더 신기한 이야기일지 모른다. 아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밥 한 그릇 이야기지. 할매가 웃었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값진 것이 밥 한 그릇일 때가 있어. 그리고 밥 한 그릇이 세상을 바꿀 때도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들어봐라. 할매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화롯불이 탁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본 채널의 영상 제작에 큰 격려와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래전 소백산 기슭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솔제골, 솔습고개 아래에 자리 잡은 곳이라 해요. 그리 불렸지요. 봄엔 진달래가 붉고 여름엔 소나무 향이 깊고 가을엔 낙엽이 수북하고 겨울엔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 곳이었습니다. 산이 깊으니 사람도 귀하고 사람이 귀하니 정도 깊었습니다. 이 마을에 황노인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나이는 70을 넘겼고 이빨이 몇 개 빠져 웃을 때마다 바람이 새는 얼굴이었습니다.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분을 황영감이라 불렀는데 그 영감이라는 호칭 속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노인에게는 먹고 살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내는 진즉에 하늘로 가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마을 뒤 산자락에 작은 밭 반마지기를 일궈 콩과 고구마를 키웠고 산에서 나무를 뜯어 장에 내다 팔아 쌀을 마련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엔 쌀이 떨어져 솔잎을 빻아 죽을 끓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황노인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밥을 차릴 때면 언제나 밥그릇을 하나 더 챙겨 놓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밥 옆에 빈 그릇 하나. 이웃이 왜 그러냐 물으면 황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오면 드리려고요. 미리 챙겨두지 않으면 막상 오셨을 때 드리기 어렵거든요. 이웃들은 혀를 찼습니다. 자기 먹을 것도 없으면서. 하지만 황노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자신도 배가 고팠던 시절이 있어서 배고픈 사람의 눈빛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빈손이 되는 것이 밥을 굽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고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황노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밭에서 캔 고구마로 죽을 끓였습니다. 쌀이 모자라 고구마를 많이 넣은 죽이었지만 늙은 몸엔 그것만으로도 따뜻했습니다. 죽을 퍼놓고 숟가락을 들려던 순간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직하지만 힘이 다한 목소리였습니다. 시주 한번 받을 수 있겠습니까? 황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스님이 한 분 서 계셨습니다. 나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젊은 것도 아니고 늙은 것도 아닌 어느 나이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회색 승복을 걸치고 삿갓을 눌러쓴 모습이었는데 그 승복이 너무도 낡아 곳곳이 터져 있었습니다. 바랑은 텅 빈 듯 남작했고 발에 신은 집시는 밑창이 닳아 발가락이 비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음에 걸린 것은 눈빛이었습니다. 흐릿하고 초점이 없는 눈빛, 사흘 이상 굶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황노인은 그 눈빛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그 눈빛을 했던 적이 있으니까요. 어서 들어오시오 스님. 황노인은 즉시 승려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마루 한켠에 앉히고 부엌으로 달려가 아침에 끓인 고구마죽을 그릇에 가득 담았습니다. 자신이 먹을 죽이었습니다. 옆에 미리 챙겨두었던 빈 그릇이 있었지만
승려의 상태를 보니 그 그릇까지 채워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솥을 긁어 죽 2그릇을 모아 담았습니다. 그것이 솥에 남은 전부였습니다. 황노인 자신의 아침밥은 없어지는 것이었지만 황노인은 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들고 나온 죽그릇에 쪽파를 조금 올리고 장독에서 깍두기를 한 조각 꺼내 곁들였습니다. 차린 것이 많지 않았지만 있는 것은 모두 드린 것이었습니다. 드시오. 가난한 집이라 이것밖에 없소이다. 승려는 2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숟가락을 들더니 한 모금 뜨고 나자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 되살아나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숟가락씩 죽을 비웠습니다. 황노인은 곁에서 물 한 사발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밥을 먹은 것이 언제인지 알 수 없었지만 서둘러 삼키다간 탈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승려가 그릇을 비웠습니다. 황노인이 물을 내밀었습니다. 승려는 물을 받아 조심스럽게 마시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네? 사흘째 굶었습니다. 소백산을 넘어오는 길에 눈을 만났는데 길을 잃고 헤매다 이 마을까지 내려왔습니다. 열어진 문을 두드렸는데 다들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황노인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산골에서 사흘을 굶으며 헤맸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게다가 열어진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다니. 마을 사람들이 박하게 굴었소. 미안하오. 아닙니다. 승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인장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2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 쪽 소리피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햇볕이 마루에 비스듬히 들어와 따뜻했습니다. 노인장, 성함을 여쭤도 되겠습니까? 황씨요. 마을 사람들은 황영감이라 부르지요. 황어른,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황노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이런 걸 은혜라고 하면 안 돼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요. 승려는 한동안 쉬다 일어섰습니다. 바랑을 챙겨 메고 삿갓을 고쳤으며 돌아가려 했습니다. 황노인은 솔제곡에 넘어 다음 마을까지 길이 험하다는 것을 알기에 싸줄 것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남은 식량이라고는 밭에 아직 캐지 않은 고구마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황노인은 잠시 마당에 나가 고구마 몇 개를 캐서 헌 보자기에 싸주었습니다. 승려는 받으면서 2번 사양했습니다. 황노인은 2번 다 손을 저어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승려가 대문 앞에 서더니 황노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아까와 달랐습니다. 아까는 흐리고 지친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맑고 깊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산속 웅덩이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황어른, 한 가지 여쭤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오. 이 마을에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에 짐처럼 얹혀 있는 것. 황노인은 의아했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있소. 황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을 위쪽 저수지 말이오. 올여름 가뭄에 물이 많이 줄었는데 둑에 금이 간 것 같소. 고을 관아에 몇 번 알렸는데 아무도 오질 않아서 이번 겨울 눈이 많이 오면 봄 해빙기에 둑이 터질까 걱정이오. 그러면 마을이 물에 잠기는데. 승려는 가만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걱정 헛된 걱정이 아닙니다. 황노인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나서야 해요. 누군가 먼저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승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황어른, 그 사람이 어른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요? 황노인이 눈을 껌벅였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소? 이 나이에 이 몸으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려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말을 꺼내면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게 힘입니다. 황노인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밥 한 그릇이 힘이라니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무어라 반박할 말도 떠오르지 않아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승려는 합장하고 돌아섰습니다. 솔제고개 쪽으로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처음과 달랐습니다. 구부정하던 걸음이 반듯해졌습니다. 지쳐 질질 끌리던 발이 가뿐했습니다. 황노인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승려가 고개 너머로 사진 것을 알았습니다. 눈 한 번 깜빡인 사이에. 황노인은 한참을 서서 고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스님이 걸어간 자리에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설이 느린 땅 위에 아무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황노인은 마을 위쪽 저수지로 올라갔습니다. 봄부터 마음에 걸리던 곳이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둑을 살펴보니 역시나였습니다. 둑 아래쪽에 길고 가느다란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니 첫째 마디까지 들어갔습니다. 둑 안쪽 흙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황노인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승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걱정 헛된 걱정이 아닙니다. 봄 해빙기에 산에서 녹은 눈물이 저수지로 쏟아지면 이 균열이 버텨낼 리 없었습니다. 그러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깁니다. 사람들이 지어놓은 집도, 겨울 내에 쌓아둔 식량도, 어쩌면 잠든 사이 목숨도. 황노인은 마을로 내려와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서방,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최서방은 마을에서 가장 젊고 힘이 좋은 30대 장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고 자기 일만 아는 사람이라 마을 일에 잘 나서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황영감? 황노인은 저수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균열이 생겼다는 것, 봄이 오면 위험하다는 것, 지금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내내 황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늙은 몸으로 이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최서방은 처음에 시큰둥했습니다. 그거 관아 일 아니오. 신고했으면 됐지. 우리가 왜? 관아에 3번 알렸어. 황노인이 말했습니다. 오지 않았어. 봄에 터지면 그때 관아 탓을 해봤자 이미 집은 잠긴 뒤요. 최서방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 혼자선 못하오, 이 늙은 몸으로. 그래서 최서방한테 먼저 온 거요. 최서방이 함께 해준다면 다른 집도 설득해 볼 수 있어. 최서방은 잠시 황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노인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걱정도 아니라 마을 걱정을. 알았어. 같이 가봅시다. 최서방과 황노인이 함께 저수지를 확인한 뒤 이튿날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농한기에 누가 힘든 일을 자처하겠습니까? 그거 정말 위험한 거 맞소? 봄까지 멀었는데 그때 가서 봐도 되지 않소? 관아에 다시 여어봅시다.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황노인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을 어른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황영감, 영감은 왜 이 일을 이렇게 나서서 하오? 영감집은 마을 제일 위쪽이라 둑이 터져도 제일 늦게 물 찰 것 아니오? 황노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떤 대단한 말을 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집에 승려 한 분이 오셨소. 사흘을 굶고 여러 집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안 열어줬다 하시더이다. 나는 그분한테 죽 한 그릇을 드렸소. 가진 게 없어 그것밖에 못 드렸지만. 마을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스님이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소. 걱정이 있거든 먼저 나서라. 밥 한 그릇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말을 꺼내면 사람들이 듣는다고. 황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엔 몰랐소. 근데 지금은 알 것 같소. 내가 먼저 나섰을 때 최서방이 함께 해줬소. 그게 그 뜻이 아니겠소? 마을이 고요했습니다. 솔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최서방이 일어섰습니다. 나 하겠소. 그러자 옆에 앉은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나도요.
하나 봐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었습니다. 결국 마을 장정 12명이 일어섰습니다. 농한기에 지게 지고 흙나르는 일을 하겠다고.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황노인의 이야기, 죽 한 그릇 이야기가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힘이 없어도 내어줄 수 있다는 것,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눌 수 있다는 것. 공사는 보름이 걸렸습니다. 매일 아침 마을 장정들이 모여 흙을 다지고 돌을 채웠습니다. 황노인도 함께했습니다. 흙을 나를 힘은 없었지만 점심때마다 솥에 죽을 쑤어 장정들에게 날랐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거의 끝나가던 날 밤이었습니다. 황노인은 저수지 두 귀를 마지막으로 살피러 올라갔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보름달이 저수지 수면 위에 둥글게 떠 있었습니다. 새로 다진 흙 위를 걸으며 황노인은 흐뭇했습니다. 이걸 해냈구나 싶었습니다. 혼자선 꿈도 못 꿀 일을. 그때 저수지 맞은편 소나무 숲에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황노인은 멈칫했습니다. 이 밤중에 이 산 위에 사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니 낮에 찾아왔던 승려였습니다. 같은 회색 승복, 같은 삿갓. 하지만 낮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땅에 닿지 않은 채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황노인은 가슴이 콩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황어른, 승려가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에와 같았습니다. 낮고 맑은 목소리. 스님, 아니 당신은 누구시오? 낮에 찾아왔던 이입니다. 다만 지금은 낮의 모습이 아닙니다. 승려가 삿갓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달빛도 아닌 솔빛도 아닌 깊은 산속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빛. 나는 이 소백산을 지키는 산신입니다. 황노인은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서 있었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산신이 왜 제게 오셨습니까? 이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이 내 일입니다. 가끔 이렇게 직접 내려와 사람들의 마음을 봅니다. 굶주린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는지, 약한 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마음이 마을의 기운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굶은 척 하신 거요? 굶은 척이 아닙니다. 산신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그 모습이 그때 나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신령이라 해도 외로움과 배고픔을 느낍니다. 수백 년을 이 산을 지키다 보면 따뜻한 죽 한 그릇이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황노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황어른은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내어주었습니다. 밥도 고구마도. 그리고 마을을 위해 먼저 나섰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당연한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산신이 말했습니다. 배부른 사람이 나누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자신도 모자란데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선행입니다. 하늘이 그것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달빛이 저수지 위에 흔들렸습니다. 물결 하나 없는데 달빛만 흔들렸습니다. 황 어른에게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산신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나는 어른의 것입니다. 하나는 마을의 것입니다. 어른의 것부터 말하겠습니다. 황노인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른은 몸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오랜 가난과 일로 쌓인 병이 몸 안에 있어요. 이대로면 내년 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황노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을부터 기침이 잦아지고 밥맛이 없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이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그 병을 거두겠습니다. 그건 너무 과분한 것입니다. 과분하지 않습니다. 죽 한 그릇은 그 사람의 마음 전부일 때 가장 값진 것입니다. 어른의 죽이 그것이었습니다. 산신이 소매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솔방울이었습니다. 평범한 솔방울 같은데 손 안에서 빛을 냈습니다.
산신이 그것을 황노인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을 다려 드십시오. 3번만. 2번째는요? 황노인이 물었습니다. 2번째는 마을의 것입니다. 이 저수지 어른과 마을 사람들이 고쳐놓은 것은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내가 이 산에서 이 저수지를 지키겠습니다. 앞으로 100년은 이 마을에 물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황노인은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보다 마을을 위한 것이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산신이 말했습니다. 이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말하지는 마십시오. 산신이 도왔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한 일을 작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저수지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고친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황노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빛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눈을 들었을 때 산신은 이미 없었습니다. 소나무 숲도 달빛도 저수지도 그대로인데 그분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황노인은 손안에 솔방울을 꼭 쥐었습니다. 차고 단단한 그러나 따뜻한 온기가 담긴 솔방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소백산에 눈이 유난히 많이 쌓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수지 걱정을 했지만 황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았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둑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로 다진 흙이 단단하게 버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안도하며 서로 등을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고쳤소. 황영감 덕분이요. 최서방이 솔선한 덕이요. 그 봄 황노인의 기침이 멎었습니다. 밥맛이 돌아왔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솔방울을 다려 3번 마신 뒤부터였습니다. 의원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오. 봄이 되면 악화될 줄 알았는데. 황노인은 그냥 웃었습니다. 바람이 새는 입 빠진 웃음이었습니다. 그해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봄가뭄이 들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솔제골만큼은 저수지 덕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물을 얻으러 올 정도였습니다. 황노인의 밭 반마지기에서도 그해 고구마가 유난히 실하게 났습니다. 같은 씨앗, 같은 땅인데 왜 그랬는지 황노인은 알 것 같았습니다. 가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황노인 집 앞에 곡식을 가져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쌀 1말, 콩 1대, 고구마 1광주리, 말 없이 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황노인은 처음엔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2번째, 3번째 가져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받아들이는 것도 은혜를 나누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겨울, 황노인의 집엔 양식이 넉넉했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릴 때 황노인은 여전히 그릇을 하나 더 챙겨 놓았습니다. 낯선이가 오면 드리려고. 그 습관을 죽을 때까지 고치지 않았습니다. 황노인은 83까지 살았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돌아가시던 날 새벽, 황노인은 마루에 앉아 소백산 쪽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빙긋이 웃었다고. 왔구나 라고 중얼거리더니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마을 사람들이 황노인을 소나무 숲에 묻었습니다.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무덤 옆에 솔방울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놓지 않은 솔방울이었습니다. 그 후 솔제골 사람들은 해마다 가을이면 저수지 둑을 손봤습니다. 황노인이 시작한 일을 마을이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낯선이가 마을에 오면 문을 열어 밥을 냈습니다. 황노인이 가르쳐 준 것처럼.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저수지는 마르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심한 해에도, 둑이 심하게 흔들리는 해에도. 마을 노인들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산신이 지킨다는 것을.
그리고 산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황노인의 죽 한 그릇 때문이라는 것을. 솔재골 아이들은 지금도 어른들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왜 낯선 사람한테도 밥을 줘요? 그러면 어른들이 대답한다고 합니다. 황영감이 그렇게 했거든. 가진 게 없어도 내어줄 수 있을 때 내어줘야 해. 그게 사람이야. 이야기 할매가 눈을 뗐습니다. 화롯불 위 밤이 다 익어 반쯤 터져 있었습니다. 어때, 이번 이야기는? 아이 하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승 이야기보다 무섭지 않은데 왜 더 가슴이 뭉클하지요? 할매가 웃었습니다. 그거야.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야. 저승이 무서운 게 아니야. 살아가면서 손 한 번 더 내미는 것, 그게 더 어렵고 그게 더 값진 거거든. 황영감은 왜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나눴어요? 다른 아이가 물었습니다. 자기가 배고팠던 적이 있어서야. 할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알아봐. 추워 본 사람이 추운 사람을 알아보고. 내가 힘들었을 때 누가 손 내밀어 줬으면 하고 바랐던 사람은 남이 힘들 때 손을 내밀 수 있어. 그게 착한 마음의 뿌리야. 아이들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솔잎 위에, 지붕 위에, 팽나무 위에. 자, 밥 한 그릇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내일 밤엔 세 번째 이야기를 해줄게. 죽음의 저편에서 남편의 억울함을 밝힌 아내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랑 첫 번째 이야기를 같이 생각하면서 들으면 그 뜻이 더 깊이 보인다. 아이들이 좋다고 소리쳤습니다. 할매는 화롯불 위 밤을 하나 꺼내 반으로 쪼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뜨겁고 달콤한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밤을 오물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눈 내리는 밤길을 걸으면서 황영감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다시 떠올리면서 선행은 씨앗이다. 가진 것 없는 손에서 뿌려진 씨앗일수록 더 깊이 뿌리 내린다.